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작년에 결혼하고 올해 초 첫 명절을 보내러 갔습니다. 어머님과 저 그리고 신랑 셋이서만 매운탕을 먹으러 갈 일이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엄청 잘 챙겨주시려는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은 저희 앞접시에 계속 생선 살코기를 덜어주셨어요. 껍질이 여자한테 좋아. 하시면서 연심고기를 주시더라고요. 같은 문장으로 말씀하시고 계속 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하던 중에 오빠 것을 보았어요. 제 것에는 온통 뼈에 껍질 하나 달랑 붙어있는 고기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신랑 앞접시에는 동그랗게 살점이 다 있는 고기들만 가득 있었어요. 여태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나 보기만 한 일들이 막상 저에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 거 다 남의 나라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 이상한 시어머니 얘기 보면서도 흔한 사람들 얘기 아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저에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서 먹을 때는 그냥 이게 뭐지 싶었습니다. 그러다 저도 모르게 자꾸 생각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펑펑 났어요. 신랑한테 말하고 엄청 울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친정 어머니는 아파서 몇 년 전 돌아가셨거든요. 그런 만큼 돈이 아니라 사람만 보고 결혼해야지라는 생각도 있었고 제2의 가족 같은 분들 만나야지 했던 거라서 더 심적으로 힘들었어요. 신랑은 안절부절 못하고요. 참고로 저희 엄마는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아파트와 땅을 물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자산이 억대로 있고요. 신랑은 결혼식 비용과 축의금 다 주신다고 차도 사준다고 하더니 식비용이 예상 밖이었는지 어른들이 축의금 챙겨가신 상태입니다. 차도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시면서 말이 바뀌시더라고요. 뭘 벌써 사니? 좀 기다렸다가 아기 가지면 더 좋은 거 사. 제가 우는 걸 보고 너무 혼돈스럽다던 신랑은 어머니를 참 애틋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님이 가장처럼 일구어낸 집이라서 유독 엄마와 아들 사이가 애틋해요. 신랑은 엄마한테 자기보다 와이프 꼭 더 잘해줘야 한다고 엄청 말해놨던 사람이고 친구들한테도 늘 더 잘 챙겨주는 엄마만 여태까지 봐왔기 때문에 너무 당황스럽고 힘들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래도 계속 제 눈물 닦아주고 해결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이 남자도 시간 지나니까 말이 바뀌더라고요. 너가 오해를 했을 수도 있잖아. 잘못 본 거 아냐? 다른 경우에 수도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진짜 껍질을 더 좋아하거든. 껍질이 더 맛있기도 하고. 엄마가 정말 너 좋은 거 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일 수도 있잖아. 너무 경악스러워서 입을 가리고 울었습니다. 너 지금 연기하는 거 같아. 왜 그렇게 울어? 그 소리를 들으니 정말 남편 어디라도 한 대 치고 싶단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저 자신에게 너무 놀랐습니다. 꾹 참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결론은 저는 남편이 어머님 애틋해하는 거 알고 있었고요. 이렇게 저만 속상한 일이 앞으로도 뭔가 계속 있을 거라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넘어갈게. 그러나 나한테 또 오해라는 단어 사용하는 순간 아빠한테 말씀드릴 거야. 우리 아빠는 할머니가 우리 엄마 시집살이 고되게 시키는 거 보고 어느 날 할머니한테 전화로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가 찾아가서 뒤집어 엎었어. 그 이후로 다신 할머니 본 적 없어. 15년 뒤에 할머니 장례식에서 다시 만났을 정도로 불같으신 분이야. 이 얘기를 해주니 신랑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너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게 다 오해였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그랬어. 오해라고 하면 지금 너의 감정도 다 사그라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표현했어. 너가 마마 보이니까 그런 생각까지 가나 보다. 그런 생각 한 번 더 가지면 그때부터 나는 너와 결혼 생활 다 청산하고 0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너 너무 무서워. 무섭게 왜 그래? 제가 무섭다고 합니다. 저는 두 얼굴에 어머님이 더 무서운데요. 당시 그 뼈다귀에 붙은 껍질 발라먹으면서도 아무 말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싫고요. 엄마만 생각나고 엄마한테 죄스러워서 속상했습니다. 하늘에서 다 보고 계셨을까 봐요. 결혼 전에는 어머님이 예뻐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쁜 며느리 데려올 줄 알았다. 그러나 그때 살짝 걸렸던 건 만나는 어머님 지인들마다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세상 아들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아들한테 진짜 잘해. 그때는 그냥 많이 잘 챙기시구나 하고 별 생각 없었습니다. 이후 첫날 인사드리러 갔다가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이었어요. 신랑은 쿨쿨 자고요. 저는 할머님 어머님 소리에 아침에 바로 깼습니다. 어머님이 신랑 어릴 적 이야기하면서 하하호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머님이 급정색하셨어요. 아들 볼에 찬바람 맞겠다. 빨리 문 닫아라. 순간 깜짝 놀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고요.
지금도 제가 그 문을 닫았는지 어쨌는지 정확히 기억도 안 납니다. 너무 놀래서요. 내내 대접해 주시다가 자고 있던 아들 찬바람 맞을까 싶은 순간에 갑자기 뭔가 저를 하대하시는 느낌이랄까요. 그 느낌이 제가 말로 잘 표현을 못하겠네요. 하여간 그 창문은 신랑이 더워서 본인이 덥다고 열고 잔 겁니다. 당시에는 놀라기도 했고요. 이걸 입으로 다시 꺼내기도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신랑한테 얘기하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런 순간이 다시 마주치니까 당황스러웠고 서러웠었습니다. 결국 저는 반년이 더 지나서 이제 이혼하게 됩니다. 저 같은 사람 이제 없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남겨요. 느낌과 답을 알면서도 끌어왔어요. 결혼이라는 거 일생일 때 중대 문제이고 소중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았었고 아직 그 감사 인사도 제대로 다 돌리기도 전에 갈라서는 것은 내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만 같아 결단할 용기가 바로 안 났습니다. 바보 같은 내용만 있어서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직업에서만큼은 인정받아왔었습니다. 그러한 만큼 제 결혼 생활도 똑같이 인정받고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물고 똥물 모른 척 했습니다. 핑계 같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맞서 싸우고 아니라고 알려주면 남편이 변할 거라는 기대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뼛속까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일 뿐이었고요. 저는 남편 낳아준 그 여자에 대해 어느 순간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더 서로가 서로에게 끝을 보이기 전에 더 피폐해지기 전에 끝내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혼 요청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집만 옮기면 되네요. 더는 누군가를 비난하며 싸우고 싶지 않았고요.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도 반복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부터는 남편에 대한 애정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친정아빠가 아버님을 찾아가서 점잖은 경고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만 모르게 일이 진행되는 게 이상했습니다. 남편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오히려 어머님한테 가서 저를 보호해주는 게 아니라 설득당하고 왔더라고요. 어머님 계시는 곳까지 가서 제대로 말 한 번 못 치는 모습에 도리어 자기 엄마를 뒤로 숨겨 나에게 맞서고 오히려 남편이 맞서는 모습에 실망스러웠어요. 남편은 저를 지지하고 믿는다고 하는데 막상 대화해보면 마치 시어머니가 저한테 할 법한 얘기만 늘어놓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에서 앞으로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나서서 해결할 사람이 절대 아니구나를 절망스럽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자꾸 남편 엄마를 비난하고 모욕하게 되는 제 모습조차 싫었습니다. 나는 시어머니 욕하는 그런 며느리 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어머님 것과 속 다른 행동들 계속 나타나고 당신은 절대 해결할 생각도 없잖아. 제발 나 어머님 욕하는 나쁜 며느리 만들지 않게 해줘. 부탁이야. 애원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냥 그 순간 말로만 내가 잘할게 하고 무마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나를 지지하고 단 한 번이라도 시가에 맞서 싸워줬으면 저는 그냥 이 남자랑 살았을 것입니다. 내 부모님이 그랬듯이요. 아빠는 시집살이 당하던 엄마를 보고 친가에 경고를 하다 안 듣는 것 같으니 결국 제대로 대판하고 본인도 인연 끊고 친엄마를 15년 후 장례식 날 봤었으니까요. 나는 엄마한테 화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화를 못 내겠는 걸 어떡하니? 그래. 나한테 어머님 대변하는 말 할 때는 마치 억울한 듯 언성 높여서 잘만 화냈잖아. 그렇습니다. 남편은 저희 억울함을 엄마한테 대변해서 언성 높일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하기 싫어서 안 했을 뿐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네요. 지금도 표면적으로는 어찌나 착한 척을 하던지 마치 착해서 어쩔 줄 모르다 이혼당한 남편처럼 행동합니다. 더 험한 꼴 보고 너 죽고 나 죽자 하게 될까봐 이제라도 탈출합니다. 또 욕먹더라도 그런 거 상관없이 공익 목적으로 저는 남깁니다. 너무 착한 남자와 결혼하지 마세요. 너무 착해서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남자랑은 절대 결혼하지 마세요. 식당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컴플레인 현명하게 감정 빼고 말하는 것도 해결하는 것도 못하는 남자랑 결혼하지 마세요. 제 전 남편은 항상 누구에게나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좋고 착하고 선해요. 집안 일도 잘하고요. 요리도 잘하고 저 힘들어 보이면 본인이 일 더 빡세도 모든 집안일 다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술, 담배도 안 하고요. 누가 봐도 참 성실했어요. 누가 봐도 완벽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에서는 늘 회피하고 뒤로 빠지면 그건 착한 게 아니라 그 결혼 생활은 망한 겁니다. 저처럼요. 남한테만 착하고 나한텐 나쁜 사람. 이게 딱 맞는 표현이네요. 착하다는 이미지가 박혀 있어서 깨닫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저도 다시 행복해지겠습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 들어보시죠. 그래요? 판단 잘하셨네요. 그 남자는 너무 착한 게 아니고 지독한 회피형 인간입니다. 누구한테나 착하다니요? 정작 님한테 제일 못되게 군 거 아닌가요? 잘 헤어지셨네요. 그건 착한 게 아니라 찌질하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만만해 보이니까 그러는 거겠죠? 결혼하고 시댁 갔는데요. 굴떡국 끓여서 한 그릇씩 시어머니가 뜨셨어요. 남편 그릇에는 딱하고 굴이 한 가득이었고요. 제 떡국 푸는데 굴이 국자에 걸릴 때마다 버리고 다시 뜨고를 반복하더니 떡이랑 국물만 주던 저희 시어머니가 생각납니다. 그게 뭐라고 먹을 걸로 매번 사람 차별하던 그 지독했던 시간들이 떠오르네요. 절대 같이 살지 마세요. 사실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마어마한 빌런짓들이 기다린다는 표식이죠. 서로 성격상 안 맞다면 같이 안 살 수도 있는 거죠? 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사업체 운영하나요? 착한 남자 타령하는 것만 봐도 세상 사람 보는 눈 없고 객관화도 안 돼 보이는데요. 사연자분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